2019년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 성향을 나타내면 우파 시위도 있었고 좌파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좌파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좌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 그들은 서초동 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총장,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입니다. 국가 가운데 집행정부의 조직이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청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좌파 시위대가 이곳을 공격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좌파 시위대의 그 시위 성격은 반정부 시위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정부 시위 하면은 공격받는 대상이 문재인 씨이니까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운 구호를 보면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표현을 하면 친조국파의 반문재인 시위, 반정부 시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 군중 속에는 친문 세력도 상당히 있었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죠. 왜 그런가? 어째서 친문 세력이 친조국파의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는가? 그것은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이날 서초동의 그 좌파 시위대, 그들이 80만 촛불이 모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갱신된 자료에 의하면 5만 정도 모였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5만이든 80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많이 모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집회 풍경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한겨레 신문 9월 28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붐볐다. 곳곳에서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깃발이 펄럭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라는 머리띠를 쓰기도 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국 수호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깃발에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과 일심동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국을 지지하는 무리다. 이것을 써서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외치기를 조국 수호라고 외쳤다 하는 겁니다. 물론 화면상 노란색 그 카드에 같은 구호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조국을 수호하는 집회다. 조국 팀의 집회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한편 좌파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님을 지키자. 여러분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조국 장관님을 지키자.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청을 공격하러 이들이 갔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국민만 믿고 가시라. 좀 섬뜩한 이야기이죠. 이제 조국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시간입니다. 계속 궁금해지는데 이러면 문재인의 시간은 끝났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들이 써놓은 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년 전 탄핵을 하려고 이렇게 광장에 모였던 그때 그 풍경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좋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탄핵하자고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의 국민이다 이것도 아니고 조국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조국과 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모인 사람들은 같은 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나라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까지 봄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풍경이 데자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것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왔다는 시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간고사가 코앞인 중학교 2학년 딸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가했다. 조국 장관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나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국 씨를 위해서 참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딸의 시험, 부모는 자녀의 시험 성적, 시험 준비 이런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왔다. 게다가 조국 씨는 권력형 입시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기 집안 일이니까, 자기 자녀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 영천에서 왔다는 이 사람은 내 딸보다 조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연이 어떻든 간에 안 된 얘기지만 이것은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사고방식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안산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모두 자식을 위해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조국 장관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떠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시민은 71살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기를. 그러면 그 70대, 우리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위해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상당히 괘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대가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 수많은 다수, 그들을 내버려 두고 어느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모두 나쁜 짓을 했다. 세상이 자기 같은 줄 알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바로 이런 인간이 모였다. 그런 사람이 조국 씨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순간적인 불쾌함,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 또 그 커뮤니티 같은데 이런 데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조국 씨를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도덕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조국이 법이고 조국이 정이다. 이런 식인 것이죠. 참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딱 세워놓고 세상의 기준을 다 거기다 맞추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2년여를 지나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나라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에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 절망감, 낙담 속에서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형상화할 수는 없는데 야만의 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그 집회, 조국 씨를 지지한다 하는 친조국파의 집회, 이것을 정리하면 내용이 한 몇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의 정부기관을 공격했다. 물론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만 공격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씨와 한 몸입니다. 이 공직세계에 있어서 문재인 씨의 검찰인 것이죠. 그들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 시위대인 것입니다. 이날의 그 좌파 80만 촛불은 조국의 국민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탄핵 투쟁을 할 기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핵 투쟁 앞에 있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청을 때리고 조국만을 지키는 이것이 뒤에 바로 문재인 씨를 공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들은 정치검찰이라고 합니다. 정치검찰 물러나라고 하는데 정치검찰이 뭡니까? 그 당시 정부에 충성하는 검찰이 정치검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충성하는 대상은 문재인 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말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척결 대상이다. 어째서 반정부 시위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죠. 이들은 더구나 휴대폰에 조국 씨의 사진 이미지를 넣어서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온통 조국 천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벌써 시작한 지가 제법 됐고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집회는 조국의 반란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이런 식의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특정 이념이 있었다든지 혹은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그 단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단체냐 개인이냐가 아니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 서초동의 그 80만 촛불은 별다른 의지도 없어 보이고 또 열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들에게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시위하느냐 하면은 계속 나옵니다. 10명, 20명 조국 수호라는 답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조국 수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간혹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째서 이런 집회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들은 조국 수호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보든지 지켜보면 한결같이 조국 수호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서초동 80만 촛불 조국 수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선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였던 것이죠.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 둘은 조국 수호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검찰개혁이 조국시하고 관련해서 나왔고 이번에는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핑계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풀어가기로 하죠.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이것은 어떤 검찰개혁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검찰개혁하면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의 개혁 아닌가? 2019년 여름의 개혁 아닌가? 이 두 가지만 갖고 답을 해봐야 하겠죠. 2017년 여름에 그 검찰개혁안은 총책임자가 당연히 조국시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여름의 그 개혁안은 총책임자가 조국시가 아닌 겁니다. 우선 이런 특징이 있고 만일 이 80만 촛불이 2017년 여름의 개혁안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80만 촛불은 반문재인 그리고 친조국 반란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란 시위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7년 여름의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권력기구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기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안에 있는 각종 그 헌법상의 기구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순서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의 그 기소 독점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밖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좌파 정부, 좌파 정권에서는 모든 것을 마이너스 사고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검찰에게 그 공소 제기를 하고 또 그 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에게 이것을 맡긴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독재하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것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좌파가 아닌 우리 국민들도 이런 마이너스 사고가 너무나 많이 여러 해 동안 누적되면서 교육받고 누적돼 있어서 이런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은 뜻밖에도 국제사회에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도 우리는 마이너스 사고로 나가니까 패배하고 이용당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시작은 좌파 교육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것인데 좌파 우파를 따질 것이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사고는 반드시 버리고 플러스 사고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조국 씨가 만약에 검찰을 싫어한다. 검찰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권력기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죠. 어떤 현실적인 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지 책상 앞에 앉아서 상상의 날개를 펴던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결정권을 주어버린 바람에 이것이 실천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본인들이 청와대에 모여 앉아서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도 헌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해서 조국 씨에게 아주 힘을 많이 실어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까지 하려고 했죠. 아주 패기만만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는 법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법 전문성이 없는 조국 씨 때문에 그때 그렇게 급조해서 과거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헌법 개정안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가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이걸 손대고 논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더기고 걸레였고 그것은 헌법 개정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그 일정한 계층 이것을 담당하는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이 조국 씨하고 했던 이 개혁 노름이라고 할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데 외과 수술을 할 때 하고 참치 해체를 할 때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아무 칼이나 붙잡고 칼질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외과 수술은 당연합니다. 목적이 수술을 한 뒤에 환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치 해체는 처음부터 살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살린다는 것은 아예 논제 밖에 있는 것이고, 그래 이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이전보다는 더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또 그걸 바란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과 수술의 경우에서는 수술도 잘하고 이래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봉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칼질이 아니라 바느질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씨는 수술실도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산소도 없고 바늘도 없고 나중에 봉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권력기관에 칼질부터 했습니다. 아마 참치 해체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이 한국이 괴롭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도저히 어떤 활동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의 칼잡이 조국 씨가 되는 대로 칼질을 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겉보기에 사람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은 붙어 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무릎도 멀쩡한데 무릎이 안 굽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업들이 적자 행진을 하고 생산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출길도 막히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질서가 그런대로 유지가 되던 이 나라가 경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 경찰 가운데 범죄자가 발견이 됐다. 또 군인이 국방을 소홀히 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 겁니다. 사회 안전이 흔들리고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나오고 더구나 그냥 어쩌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부주의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 방역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가림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정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공무원은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실하고 그 충성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 이익 먼저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이 직업 공무원의 의식이 아니고 그냥 한탕 챙기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심지어 그것을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왜 조국 씨 탓이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는 경제팀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남북관계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우리의 국제관계, 외교도 이제 더 나쁠 수 없다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무난히 사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고받을 어떤 외교관계 그것이 매번 돈을 얹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경제는 경제팀이 잘못한 거고 외교는 외교팀이 잘못한 거다. 남북관계는 그러면은 남북관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왜 조국이 잘못한 거냐. 물론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인사도 그 사람을 누구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도 관할을 했죠. 조국 씨 조직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들어차 있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대들보, 벽, 천정 할 거 없이 모두 싹 다 삼류거나 불량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국 씨가 칼질을 했다고 했는데 조국 씨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참치 해체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쁜 것은 이 조국이라는 해체사는 황다랑어, 참다랑어, 기름치, 심지어 갈치,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실력을 지닌 자였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가짜였나?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은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80만 촛불이 구해야 할 사람은 조국 씨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실패한 문재인은 밟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랬던 겁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좌파들의 말을 빌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의 여왕인 박근혜, 그의 목을 벤 장수입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수인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는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해가면서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을 줄줄이 무너뜨렸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키워온 인재들을 다 베어냈다 하는 것이죠. 헤아려 보면 거기에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한 이런 연루된 국민이 수백 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랑스러운 우파 적폐를 베는 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 칼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조국 씨를 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의 수사를 엄정히 하라 하고 계속 다그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러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국 씨는 거대한 좌파의 적폐다 하는 것이죠. 단지 좌파의 적폐여서 베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은 최소한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봉합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우파 적폐를 베는 칼을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깨끗해서 조국 씨라고 하는 좌파의 거대한 적폐를 베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 적폐 때문에 조국 씨 그 일당, 조국 씨 세력, 그 파벌, 그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고, 게다가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위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친조국파 촛불 80만이 정치검찰 물러나라, 조국 수호, 이것을 외쳤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씨 명령에 특별히 복종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정치검찰이라고 한 것이죠. 정치검찰을 운용하는 정부, 그것은 독재정부이고, 이런 군중은 그 독재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이상하다 한 것이 친문재인 파벌, 친문 세력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조국 수호를 외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조국 씨를 지지하기로 돌아선 것인가? 서초동 바보 촛불 80만은 모두 이제는 문재인을 잊어버린 것인가? 문재인을 버린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을 배신한 것인가? 왜냐하면 3년 전 탄핵투쟁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술렁거림, 그것은 결국 문재인을 밀어버리겠다 하는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핵투쟁을 반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인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시가 모든 것을 다 손을 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던 대중마저 조국이 문재인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습관이 돼서 결국 문재인 지지 세력을 조국이 빼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막은 이제 차차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아무튼 2019년 이들 80만 촛불로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좌파 군중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3년 전의 그 탄핵 투쟁을 하던 군중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주 그것이 특징적입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가 하면은 그들은 이 80만 촛불 그리고 지금의 이 좌파 군중 친조국파로 나타난 그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겁니다. 이 바보 촛불이라고 물론 내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군중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타락한 군중이 나서서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군중이 거리에 나와서 소리칠 때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전체 국민, 다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최소한 그들은 양심과 정의와 그리고 법을 지켜라 하는 이 오른편에 서 있을 때 설령 좌파라도 우파가 너무나 부패했을 때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80만 촛불은 분명 타락한 군중입니다.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죠. 조국이니까 괜찮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둘째, 이들은 머리 나쁜 바보 군중입니다. 친문재인이면서도 조국 수호를 외치기도 하는 그런 바보 군중인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종종 그런 것을 봤을 텐데 그 어미 오리가 있으면은 오리 병아리들이 가는 대로 쫓아다니죠. 가다가 하수구에 빠지면 줄줄이 빠지고 이 조국을 문재인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오리 병아리들이 있다. 지금 친문 세력 가운데 친조국파에 가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적지 않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친문 세력이 같이 가서 결국은 문재인 탄핵 결국 그리 가겠죠. 그것을 외치는 무리 속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는 있지만 미개하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현재 이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서 뼈다귀를 꽂든지 입술에 구멍을 뚫어서 둥근 문손잡이 같은 것을 끼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9월 28일 그들은 부부 젤라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부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뿌뿌 하는 낮은 파열음, 아주 기분 나쁜 곤충 소리를 닮은 그런 소리를 내는 아프리카 나팔입니다. 이제는 이 좌파 80만 바보 시위대, 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 수준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혼돈, 그리고 그들의 감각, 아프리카 수준의 감각,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무리가 조국 대통령, 조프를 소리쳐 외치는 반문재인 촛불의 정체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도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3단락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전날 이 문재인, 조국, 윤석열의 관계도라고 하는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문재인 씨가 내놓은 이 3단락짜리 입장문, 그것을 이제 어제 아주 상세히 분석을 했는데, 문재인 씨를 지켜봐 온 입장에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체계가 잡힌 글을 내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여전히 문재인 화법은 쓰고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중에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어제 강의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길게 1시간가량 설명을 했죠. 겨우 3단락짜리 문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짜임새가 상호 연결이 아주 탄탄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과 법률과 이런 것들이 층층이 엮여 있어서 그런 것인데, 어째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책에 잡힌 어떻게 보면 난해한, 용어는 어렵지 않은데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글을 썼는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쪽으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다 정신을 차리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그만큼 정권의 운명을 건 그런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